자, 여러분 오늘도 그리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이었죠. 이 과학기술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과정서술 속에서 목적을 잊지 않는 훈련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지문 구조와 플로우가 너무 좋거든요. 평가원 지문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을 통해서 과학기술의 DNA, 본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은 촉매, 우리에게 굉장히 또 이제 과탐하는 친구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이죠. 그리고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도 과학기술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는 개념이에요. 촉매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킨다, 속도를 변화시킨다 라고 하니까 화학 반응을 더 빠르게 혹은 화학 반응을 더 느리게, 그치? 근데 이 화학 반응은 뭐냐면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목적이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이야. 왜냐하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필요한 물질을 합성한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의 목적이 필요한 물질 합성. 우리가 뒤에서 만나게 될 테지만 이 생성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합니다. 화학 반응에 의해서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데 이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이 화학 반응에 의한 건데 이때 필요한 물질을 합성할 때 그 화학 반응, 그 속도 자체를 변화시키는 물질이 촉매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촉매를 통해서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이 화학 반응을 좀 더 빠르게 혹은 좀 더 느리게 만들 수 있겠구나 체크할 수 있겠고요. 촉매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4번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가 됐습니다. 정촉매와 부촉매로 구분하고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 간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사실 제가 바로 가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반응 속도 어때? 빨라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자,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정답이 3번이었는데 C가 B보다 빠르겠군. 여러분, C는 지금 활성화 에너지가 B보다 더 작잖아요. C가 지금 활성화 에너지가 더 작기 때문에 이 C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B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더 빠르겠죠. 왜냐하면 작으니까. 자, 에너지가 더 작을수록 여기에서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가 더 작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요 문장 캐치하셔서 4번에 정답을 넣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을 때 A를 촉매가 없는 그래프라고 가정하면 이게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데 B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에너지가 더 낮아졌잖아요. A에 비해서 에너지가 더 낮아졌다는 것은 정촉매를 넣은 거겠죠. 정촉매를 넣어야 에너지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촉매를 넣으면 에너지가 낮아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관점에서 우리가 2번도 보면은 C를 촉매가 없는 그래프라고 가정했다라고 하면 A는 지금 에너지가 올라간 거죠. 부촉매를 넣은 그래프다라고 정리하겠네요. 여기에 에너지가 지금 올라갔으니까 부촉매를 넣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는 계속 더 높다, 낮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가 동일하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게 되겠죠. 역시나 생성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간, 반응 속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생성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간 역시 모두 동일하다는 옳지 않다라고 정리하시면서 정답 3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1문단의 증감 정보들을 얘기해 놓은 그 문장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증감 정보들을 이야기하는 문장들에서는요. 화살표, 기호를 좀 활용해가지고 가볍게 표시 정도만 해놓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증감 정보, 뭐가 올라갈 때 뭐는 낮아져.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항상 물어보고 문제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을 가볍게 외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메커니즘과 정비례 반비례 관계를 이해하면서 표시 정도만 해놓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어쨌든 촉매 자체는요. 반응 속도를 변화시킨다. 화학 반응 속도를 변화시킨다. 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필요한 물질이 합성된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몸속에도 이러한 촉매 존재하는데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주는 거네요. 촉매의 구체적인 사례가 효소네요. 그러면 제가 필기노트에도 정리를 해놨지만 효소의 작동 과정이 이 문단에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대부분의 기술 지문은요. 1문단에서 그 기술의 개념과 그 다음에 이 기술의 목적,
이 기술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거 기술지문 아니잖아요. 이거 생명지문 아니에요? 효소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도요 일종의 기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효소를 통해서 일정 메커니즘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떤 이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일종의 공장이다, 기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면 우리 몸 기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지 태도를 가지고 독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몸 기계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야. 기계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 그 기계의 목적이야. 작동 속에서 이 기계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파악해야 돼. 내가 늘 얘기하지만 노트북을 설명할 때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노트북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겠지. 원시인한테 가위를 설명할 때 그 가위라는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려면 반드시 어떤 정보를 얘기해야 된다? 목적을 얘기해야 돼. 이 가위는 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을 자르기 위한 도구야. 그게 목적이야. 노트북은 사람과 사람을 원격으로 연결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도구야. 모모하기 위한 도구야. 모든 기술들은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복잡한 과정을 읽고 있을 때도 뭘 읽지 마? 결국에는 이 촉매, 이 효소를 통해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한 다음에 몸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한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쭉 읽어왔을 때 이 효소가 반응물과 결합한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이 문장만 보고 효소 반응물 결합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서 어떻게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데 이 생각까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가보면 효소하고 반응물이 결합한대. 그러면서 이 효소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그 특정 부분, 그치? 그거를 활성 부위라고 한다. 요 효소에서 반응물과 결합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효소의 특정 부분을 활성 부위라고 하고 그 활성 부위와 결합하는 반응을 기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 효소의 활성 부위와 기질이 결합하는구나. 그래서 이 활성 부위는 효소에서의 어떤 특정 부위다까지 정리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효소의 어떤 특정 부분, 반응물이 달라붙는 부분을 활성 부위라고 하고 이 반응물을 다른 말로 활성 부위와 결합하는 그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한대. 그러면 궁극적으로 효소와 반응물이 달라붙는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활성 부위와 기질이 달라붙는다라고 얘기해도 돼. 그러면 얘기하잖아. 기질의 3차원적 입체 구조가 딱 들어맞으면 효소와 기질이 달라붙는다. 달라붙으면서 어때? 화학 반응 자체가 빨라지는 거야. 반응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필요한 물질, 뭐라고? 생성물이 나온다 이거야. 이 기질이 생성물이 된다는 거지. 그렇구나. 이 반응물이 효소를 만나서 생성물이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효소는 자기 역할을 다한 다음에 다음 반응을 준비한다. 다음 반응은 뭐겠어요? 또다시 이 반응물을 생성물로 바꾸는, 그쵸?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효소의 원리, 그리고 이 효소의 기술, 이 효소의 작동 원리 속의 목적은 뭐라고요? 반응물을 빠르게 생성물로 바꿔내는 거야. 그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효소 자체는 다음 반응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반응물을 생성물로 바꾸게 만드는 거네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작동 과정을 이야기했었고 하나 체크해 볼까요? 기질의 3차원적 구조와 효소의 활성 부위가 맞으면이래. 자, 3차원적 입체 구조 누구의? 기질이야. 5번 볼래요? 효소가 3차원적 입체 구조로 변형된다. 입체 구조는 누구야? 기질. 효소와 기질을 나눠야 돼. 효소와 기질이 달라붙는 건데 기질의 3차원적 입체 구조가 맞으면 효소하고 달라붙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효소가 입체 구조 변형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기질의 입체 구조와 효소가 만나는 거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에는 반응물을 생성물로 바꾸는 것이 이 효소의 역할인데 이 효소가 반응물을 생성물로 바꾸지 못하게 목적 달성을 방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효소가 이 작용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문제 상황이 바로 저해제라는 거야. 그러면 이 작용 과정을 얘기한 다음에 이 뒤에서는 문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문제가 발생해? 저해제라는 게 나타나서 효소와 결합한단 말이야. 원래 효소는 뭐랑 결합해야 되지? 반응물하고 결합해야 되지. 왜? 이 반응물이 결국에 생성물이 돼야 되니까.
근데 효소가 반응물과 결합하는 걸 방해하는 걸 뭐라고 해? 저해제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효소 반응을 방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 분류 기준 중요합니다. 효소 반응을 방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체크하세요. 효소의 방식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체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저해제의 기능과 효소의 작용을 얘기하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이 경쟁적 저해제는 뭐냐면요. 기질과 유사한 3차원적 입체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자, 기질하고 경쟁해서 기질 대신에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한다 이거야. 원래 효소의 그 활성 부위에 뭐가 결합해야 돼? 기질이 결합해야 되는데 기질과 경쟁하면서 저해제가 결합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 그러면 결국에는 효소와 기질의 결합을 통한 이 생성물의 생성을 막기 때문에 뭐가 경쟁적 저해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적 저해제가 문제라는 거야. 그 다음에 비경쟁적 저해제는 활성 부위가 아닌 곳에 결합한다는 거야. 그러면 기질을 못 달라붙게 기질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효소의 입체 구조 자체를 변형시켜버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네. 그러면 자, 문제의 원인 이제 파악할 수 있겠네요. 저는요, 맨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요. 비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하는 경우에는 기질의 농도가 아무리 증가해도 저해 효과는 감소하지 않는다. 왜냐면요, 기질이 아무리 많아도 달라붙을 수 없게 돼. 왜냐면 기질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효소의 구조를 바꿔버렸잖아. 그쵸? 그래서 효소의 입체 구조 자체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효소의 활성 부위의 기질이 결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럼 효소도 입체 구조는 있는 거네요. 그러면 효소의 입체 구조가 변형되는 게 아니라 이 기질과 효소의 3차원적 입체 구조가 딱 들어맞으면 그때 이제 그 일시적으로 효소기질 복합체가 형성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효소의 입체 구조가 변형된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렇죠? 기질의 입체 구조하고 효소의 입체 구조가 맞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엔 뭐라고요? 어차피 참 우리가 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는 저해제와 기질하고 경쟁해서 기질 대신에 저해제가 그 효소에 결합하는 거니까 기질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저해제를 밀어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비경쟁적 저해제는 처음부터 기질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아예 효소의 입체 구조를 바꿔버림으로써 효소와 기질의 만남을 사전 차단시키기 때문에 그 기질의 짝꿍이 더 이상 효소가 아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그 해당 기질이 많아도 효소의 입체 구조 자체가 변형되어 버리면서 결국에는 기질이 아무리 많아도 저해 효과가 감소되지 않고요. 결국에는 이 기질과 효소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효소의 입체 구조 자체가 비경쟁적 저해제를 의해서 바뀌어 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체크해야 기억과 달리 니은은 효소의 입체 구조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아예 그 효소와 기질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는 입체 구조를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그 효소의 활성 부위에 딱 달라붙어서 기질이 못 달라붙게 막는 거야. 그럼 기질이 막 많아지면 경쟁적 저해제는 밀려날 수도 있게 되겠네. 요 메커니즘이 약간 다르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류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이런 문장, 기질의 농도가 증가해도 저해 효과는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추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번의 대립 지점을 잘 구분하셔야 됐다. 그래서 윗글의 거시적인 어떤 요약이죠. 결국에는 스텝, 과정서술이 나왔고요. 그 과정서술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답을 2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술 지문이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어떠한 기술의 개념과 종류를 얘기한 다음에 구체적인 작동 과정을 얘기한 다음에 그 작동 과정에서 목적 마지막에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생성물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이 생성물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문제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제 어떤 그 개념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저해제였고 작동 과정을 얘기한 다음에 그 작동 과정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기술 지문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아, 작동 과정인데 근데 이럴 때는 작동하지 않는다. 문제점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더 고난도로 가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은 다행히도 문제에서 딱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의 어떤 분류 그리고 이 문제의 종류에 대한 분류에 대한 비교 대조까지 요구를 했었다.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일리 퀴즈는요. 오늘 결국에는 이 촉매와 효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반응을 촉진하지만 자 오늘의 데일리 퀴즈입니다. 결합 방식의 차이 자체가 그 문제의 분류 기준이었다. 결합 방식의 차이 요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합 방식의 차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추론하고 왜 이렇게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구조를 잘 뚫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조 눈여겨보시고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항상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지문 어려웠죠?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다 운이래요. 그러면 어차피 운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 나올 거 운이죠. 운으로 3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운의 어떤 운을 높이는 방법, 내가 운을 가지는 방법은 뭐죠? 많이 던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운의 다른 말은요 확률이에요. 운이 좋아지려면 확률을 높이면 돼. 그럼 확률의 다른 말은요 끊임없는 시도죠. 그래서 결국에 인생은요 끊임없는 시도 속에서 성공이 만들어진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1일 1지문 읽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시도이자 위대한 도전, 용기 있는 여러분의 행동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눕시다. 안녕!